테슬라 좋다고 까불던 테슬람이 만만하십니까?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자를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정해진 순서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꼴을 못 보는 인간, 이런 이들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고 믿어주는 테슬라 팬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전세계 안티팬들을 대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언론이 테슬라 팬들을 비하하며 하사한 자랑스러운 이름 테슬람, 테슬라와 이슬람을 교묘하게 붙여 테슬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실어주는 다분히 의도적인 이 네이밍이 요즘 만만하시냐고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면 저는 그 단어로 불리며 그 꼰대 같은 제도권과 레거시 자동차, 그리고 끝없이 서열과 과거의 방식과 원칙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테슬람이 되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테슬라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비하적 느낌이 많은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비트코인 쪽에서는 비트맥시라는 표현이 있고 애플 추종자들을 비하하는 앱등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디든 유별나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행위는 이 점잖으신 분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뭔가에 심취한 사람들이 못마땅한 분들 역시 이상한 기업이나 사상에 빠져 정신 나간 애들로 치부하며 일단은 극도로 경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특히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많은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 수많은 티어들의 밥줄이 걸린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정신없이 흔들고 혼자 치고 나가고 있으니 맘에 안 들죠?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자신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호의적인 기사를 쓸 필요가 없고, 그나마 일론 머스크를 놀리는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놀려도 광고 끊기는 뒤탈이 없으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갖고 놀듯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레거시 자동차와 언론 입장에서 상당히 맘에 안 드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그놈들이 이른바 테슬람입니다. 레거시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단점은 가리고 몇 개 없는 장점이라도 마케팅적으로 계속 어필하고 싶은데 자꾸 유튜브나 트윗에서 비교 분석하고 팩트체크하고 밈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까발리고 하니까 이건 뭐 농락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권위있게 자신들만 아는 분석과 기사를 내고 싶은데 일론이란 인간은 그런 건 절대 제공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트윗으로 다 얘기하고 비판 기사 쓰면 애들처럼 지가 나서서 놀리니까 완전 짜증나는 거죠. 테슬람들은 그걸 또 퍼나르고 웃고 떠들고 심지어 생방송 도중에 언론사들을 농락하는 웃지 못할 쇼까지 만들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고 테슬라는 그 중에 하나인데 왜 테슬라에만 이런 팬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엔 각 분야의 위대한 기업이 있고 테슬라보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시가총액도 더 높은 회사와 CEO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왜 테슬라만 이렇게 열성적인 팬들이 있냐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또라이가 까불어주니까 진짜 지네가 뭐라도 된 듯한가 보지? 테슬라에 투자하면 뭐 대박 날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거지 뭐. 아직 단차도 안 맞는 차를 몇 천만 원씩 주고 타면서 좋다고 목숨 걸고 베타 테스트까지 해주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지? 이 사람들아, 완성되지 않은 제품은 원래 돈 받으면서 평가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사실 이분들의 말씀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근엄한 회장님과 박스피처럼 흘러가는 주가, 뭐 최첨단은 몰라도 겉모습은 깔끔한 제품을 만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부에서 알아서 개발해서 내놓는 게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물론 이런 회사의 제품들은 깔끔하고 큰 문제 없고 CEO 리스크도 없고 좋죠 뭐. 근데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들은 혁신도 없고 재미도 없고 새로운 경험도 없고 마지막으로 팬도 없는 거예요. 모두 잘 아시죠? 무언가의 팬이라는 것, 팬이 된다는 건 누가 시킨다고 권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수많은 언론이 까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공격 포인트들이 사실 테슬람을 끝없이 양산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특히 현재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은 물론이고 다른 필드의 그 어떤 기업도 해본 적 없는 판매된 제품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학습시키며 계속 발전하고 안정화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 오너들이 단순한 소유주를 넘어서 자신들의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에 기꺼이 제공하며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이걸 테슬라에서 발전시켜서 다시 내놓고 그걸 오너들은 또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일종의 오너 전체가 R&D 센터 직원들처럼 함께 테슬라라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은 또 어떤가요? 언론에서 악의적인 기사들 쓰고 테슬라의 판매량과 실적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훨씬 더 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랑 언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죠. 또 언론이 주가가 하락하길 바라는 듯한 공포 뉴스를 계속 쏟아내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연합해서 팩트체크 들어가고 잘못된 점 지적해서 계속 알리는, 마치 테슬라 마케팅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며 자발적으로 R&D팀 직원처럼 테스트해주고 마케팅팀 직원처럼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 안 가리고 홍보와 언론 대응 업무를 수행해주는 펜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과 기존 산업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놀리든 비아냥대든 상관 안 하고 즐기면서 투자도 하고 제품도 사는 펜을 갖고 있냐고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님 테슬라라는 기업과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매력적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커져갈 사회 현상인지 금방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만만하게 보고 테슬라의 팬들을 정신나간 맹목적 추종자로 폄하한다면 그들은 형편없는 투자자를 떠나서 사회 현상과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고 테슬라를 만만하게 보진 말아야 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왜 테슬라가 떨어지면 좋아하고 투자자를 놀리는 걸까요? 그럼 누가 돈을 주나? 아니면 쇼배팅을 쳤나? 그것도 아니면 일론한테 집안이 망했나? 테슬라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나? 정말 궁금해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이 만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손님 나온다. 소금 뿌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 장기 투자자입니다. 2030년까지 테슬라, 비트코인, 서울부동산을 계속 매집해 나가고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들, 다른 주식이나 선물 투자자, 분양권, 전매, 경매 투자자 모두 그 무엇에 투자하든 뛰어난 투자자들을 존경합니다. 투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그걸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모르는 투자는 공부하던가 아님 평가하지 말고 중립적 의견을 내면 되는데, 자신이 그 자산의 투자자도 아니고 쇼패팅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랑 돈 걸고 내기를 한 것도 아니면 열심히 살기도 바쁜 인생, 자신의 생산적 활동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굳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 찾아와 댓글 달고 혼자 웃으며 기사에, 영상에, 블로그, 글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비판 댓글 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해보니까 크게 3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1번,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놀림당해서 벼르고 있던 사람. 2번, 태생적으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3번, 그냥 자신의 핵재를 시전하고 싶은 사람. 이 3가지 유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선 저도 자아성찰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만 짱이라고 말하며 다른 주식 투자자들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놀렸고, 그런 행태를 혐오하게 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테슬라물 대신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의 투자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특히 타인의 투자 방식과 철학에 대한 배타성은 투자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불필요한 관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만약 테슬라 투자자들의 그런 행동이 편향된 언론과 잘못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악의적 목적을 갖고 비하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적 행동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2번 유형, 태생적으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타입은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은 다 기본 탑재된 질투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증폭시키는 사람이냐 아님 자신의 동기부여로 활용하는 사람이냐의 차이일 뿐 인간의 기본 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는 참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투자든 인생이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인데 자꾸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과 싸우는 거죠. 그건 자신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3번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해죄를 시전하고자 하는 심리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돈이 되거나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되려면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해 돈을 벌었어야죠. 테슬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테슬라는 앞으로 더 쭉쭉 빠질 거라고요? 그럼 왜 숏배팅 안 치십니까? TSLQ 같은 테슬라 숏 ETF 잔뜩 사면 돈 벌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자는 시간 선호가 낮고 시간 지평이 넓어서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려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눈앞에 리스크라고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단기적 판단과 예측보단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이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오랜 기간 검증된 현인들의 방식을 더 신뢰하기에 그 방향대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테슬라 투자자가 아니라면, 아니 설령 테슬라 투자자더라도 장기 투자자가 아닌 스윙 트레이더라면 테슬라의 하락이 뻔히 보이면 테슬라 다 팔고 테슬라 숏 살 수 있겠죠? 그건 그 사람의 포지션이니까요. 그렇게 숏 포지션에 베팅을 했으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테슬라 투자자를 비판하고 테슬라의 하락을 기원하며 하락해서 좋은 거라면 저는 사실 그분은 자신의 투자 포지션과 표현이 일치하는, 즉 언행일치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테슬라 하락하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바쁜 시간 내가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무슨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테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생산적인 다른 중요한 일만 해도 모자랄 시간 아닙니까? 테슬라가 올해 1월 들어서자마자 지난 2월 중순까지 미친 듯이 올랐을 때 익절하겠다고 판 분들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팔고 난 4월 말까지 계속 쭉쭉 빠지니까 이런 생각하셨죠? 역시 과열 구간에서는 파는 게 맞아. 연초부터 2달도 안 돼서 100% 오르는 게 정상이야? 남들이 흥분할 땐 팔고 싸늘할 땐 차분하게 매집하는 거지. 참 이 단순한 투자의 원리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팔았고 실제로 2달 정도 쭉쭉 빠졌는데 어떻게 아래서 잘 잡으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설령 이 무모한 시도가 성공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지만 앞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운을 그런 사소한 곳에 쓰다간 정말 중요한 순간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마 운이 나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내리꽂는 주가를 보면서 좀만 더 하면서 계속 재매수를 망설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내릴 것 같은 불안감에 찔끔찔끔 매수를 시작했더니 갑자기 주가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수직 상승해버렸죠.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테슬라 좋은 거 다 알고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모든 비전에 동의하고 일론 머스크가 천재 CEO인 거 다 아는데 테슬라 장기 투자의 긴 여정에서 2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구간 더 먹겠다고 다 팔고 아래서 기다리다가 공포감에 매수를 망설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주가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 솔직히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느낌보다도 더 욕 나오는 기분입니다. 저 역시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과거에 국내 주식 스윙 트레이딩을 한창 하던 시절엔 이런 경험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의 중요성과 한 번 투자를 결정한 자산의 물량을 함부로 줄이면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200일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큰 가격의 흐름을 설명드리며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 구간을 발려먹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마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작년 대하락장에서 제가 차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관련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드리면 장기 투자자가 차트를 볼 땐 계절의 변화 정도를 체크하는 목적으로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만 큰 흐름을 체크하는 거지 절대 그 기준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소중한 자신의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함부로 내다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길들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밥 먹듯이 이별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얄팍한 마인드로 행동하면 무조건 한 번은 피눈물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세요. 2월 중순에 팔았던 가격보다 얼마나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올라갈 땐 얼마나 빨리 올라가요? 최근에 13거래일 동안 계속 올랐는데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닥쳤던 개처럼 마냥 쳐다보면서 이런 말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도대체 조정은 언제 오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런데 여러분,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르면 이러다 말겠지 할 텐데 오르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포드랑 GM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그러니까 다른 북미 지역 충전 포트나 충전소 관련 회사들도 너도나도 테슬라 충전 지원하겠다고 하고 테슬라 충전 동맹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니까 이건 뭐 이유가 있는 상승이고, 떡상각 호재들이라 언론에서 연일 방송하고 찬사를 날리니까 멘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신의 기준으로 장기적 우상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런 자의적 판단과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과 기업 관련 이슈들을 자신이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그 구간의 이익을 계속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슬라가 오를 땐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릴 땐 또 안 좋은 악재들이라면서 어디선가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내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안 오르고 안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리석은 건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스마트하게 굴려보겠다는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매매대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함부로 만지작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설명드렸다면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견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트레이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자산을 제발 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제발. 여러분, 일단 제가 차트를 볼 땐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 장기 투자자니까요. 근데 200일 이평선이 뭐고 볼린저 밴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분들은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작년과 같은 대하락장이 시작되면 우상향이었던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이 점점 펴지고 결국 우하향되고 가파르게 꺾여 나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매서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와 같이 충분한 하락이 진행되고 나면 서서히 투자 심리가 변하면서 우하향되어 있던 200일 이평선이 점점 펴지고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그 현상이 1월 초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먼저 일어났고, 지금은 큰 상승 이후에 우상향된 200일 이평선을 만들고 현재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스닥 역시 1월부터 상승했던 흐름이 약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우상향으로 바꿔놓았죠. 그리고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이격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투자 심리로 봤을 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서 보면 최근 급격히 올랐지만 아직도 200일 이평선은 우하향된 상태죠. 즉 아직도 테슬라 자체로 보면 하락장의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무섭다, 아직 하락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200일 이평선에 최근 상승분이 반영된 200일 평균값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거나 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엔 주가가 끝없이 오른다기보단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다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봄으로 날씨가 바뀌어도 어떤 날은 엄청 춥고 어떤 날은 엄청 더울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 예측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결국 좋지 못한 말로를 보시게 될 테니까 자칭 장기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 예측 매매하지 마시고 앞으로 흘러갈 흐름을 대충 머리에 느낌적으로 담아놓은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단기적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이해를 바탕으로 순간순간의 이익을 극대화해보겠다고 동업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늘리며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이미 작년 대하락장에서 저와 함께 믿음을 갖고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좋은 자산들을 매집했던 분들이라면
그 고통스러운 구간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테슬라의 흐름도 단기적 예측과 타이밍 매매에 혈안되지 마시고요.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보여주는 실제 액션들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강력한 상승 이후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아시겠죠? 결국 중요한 건 기업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겐 그게 전부예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